좀 더 생각을 깊이한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큰 시설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그 부산시에 있는 2천억 원을 들이고, 그리고 매일 영천시에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쓰는 그런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큰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큰 과학시설은 세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,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설을 유지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예, 전기 같은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네. 첫 번째,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, 그런 큰 시설을 이용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,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,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, 그런 정수기 같은 경우는, 그런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큰 정수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떤 단점이 있냐면, 예를 들어서 그 정수기는 물을 100리터를 빨아들이면은 그 100리터를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로 10리터를 내보내요. 그리고 나머지, 다시 100리터를 빨아들이면은 그걸 담수로 만들어서 50리터를 내보냅니다. 그러면은 나머지 50리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? 예, 바다로 돌아가죠. 그런데 그 바다로 돌아가는 50리터 안에는 50리터는 더 짜졌을까요? 아닐까요? 예, 당연히 더 짜졌겠죠. 왜냐하면 100리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물만 빼고 50리터의 물속에 그대로 녹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의 염분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. 당연히 염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물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가 오물 같은 것도 더 오염 농도가 심해졌을까요? 약해졌을까요? 예, 심해졌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정수기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면 그 정수기가 있는 곳에 바다가 오염될까요? 오염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바다의 염분 농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오염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제로 그런 큰 시설을 가동시키는 데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한 가지 말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생태계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다 없다? 네, 줄 수밖에 없는 거죠. 영향을 주는 거죠.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, 그리고 세 번째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, 이 방금 동영상에서 본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입니까? 부자 나라입니까? 가난한 나라죠.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처음에 그 시설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다 그랬죠? 네, 2천억 원을 들였어요. 저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돈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죠.